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2019년도 2차 과학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한 물체의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각각 20N, 40N인 두 힘이 작용할 때 두 힘의 합력의 크기는 같은 방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힘이 합쳐지겠죠. 그래서 20 더하기 40 하면 합쳐진 힘은 60N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동안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것은 물체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일정할까요? 아니죠. 더 커집니다. 네.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건 속도가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더 커지는 거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더 갈수록 0에서 1, 2, 3, 1초, 2초, 3초가 될수록 속력은 0에서 1에서 2에서 3만큼 커지죠. 1일 때는 1만큼이었는데 시간이 2초 됐더니 2만큼 속력이 올라가고 시간이 3초 되면 3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알맞은 그래프는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맨 처음엔 엄청 컸다가 그 다음은 2초 때는 더 줄고 3초 때는 아예 멈추게 되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3번 그림에서 전구 가와 전구 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다를 때 A, B, C, D 중 전구 가에 흐르는 세기를 측정하기 위한 전류계의 위치는 여기에 몇 암페어인지 재려면 어디에다가 기계를 연결해야 될까요? 네, B 지점이겠죠. 바로 앞에. 그래서 3번은 2번 B 지점입니다.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단위 와트시, 킬로와트시를 사용한다. 전기 기구에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다.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전기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전기 얼만큼 썼어? 얼마 나왔어는 사용한 시간과 사용한 전력량을 곱했을 때 전기세가 계산되어 나오죠. 그러면 해당되는 것은 뭘까요? 1번 전류, 2번 전압, 3번 저항, 4번 전력량. 네, 알맞은 것은 전력량이겠죠. 전류는 뭐냐?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말해요. 전압, 건전지 같은 경우 몇 볼트인지 나오죠. 네, 그래서 볼트, 즉 에너지 양을 말해요. 건전지 몇 볼트짜리 쓸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 볼트. 네, 그래서 전압은 단위가 볼트입니다. 전류는 암페어.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용어가 낯설지 않게. 다음 저항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그래서 이 단위의 이름은 옴. 말 그대로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저항. 그래서 저항이 크다, 저항이 작다 이렇게 계산해요. 전력량은 와트가 몇 시간 동안 움직였나요? 그러면 와트시. 킬로와트로 말하면 천 커진 거죠. 1000배.
그러면 킬로와트 C는 말 그대로 이렇게 씁니다. H가 C예요, C. 1시간 할 때 C. 네, 1시간 할 때 C인데 저희가 단위로 말할 때는 와트 C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밑에는 K가 붙었으니까 몇 킬로와트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킬로와트에다가 시간이 붙었죠. 그래서 C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4번은 전력량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5번 그림과 같이 레이저 빛이 입사각 60도로 평면 거울에 입사할 때 반사각의 크기는 빛이 들어와서 다시 반사되는 각도는 자, 들어올 때 몇 도로 들어왔죠? 네, 60도로 들어왔죠. 그럼 반사도 어떻게 몇 도일까요? 네, 60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은 3번 60도입니다. 6번 다음 중 진폭이 가장 큰 파동은 진폭. 자, 진폭, 진동하는 폭. 1번 그림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0. 2번은 이 지점에서 0까지. 크기가 2죠. 자, 3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죠? 4도 1에서 0. 자, 진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진동수를 말합니다. 네, 진동수가 가장 큰 파동은 이렇게 말하죠. 자, 맨 꼭대기 지점을 뭐라 그러냐? 마루 이렇게 말해요. 마루. 그래서 진폭은 0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럼 가장 큰 것은 네, 1번이겠네요. 그렇죠? 자, 요렇게 진폭이 클 때 소리도 크죠. 파동은 공기에 의해 전달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파동으로 목소리를 듣는다면 1번 같은 경우는 아빠의 큰 목소리. 이 정도 크기. 자, 2번 되게 작죠. 요거는 교실에서 작은 목소리.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7번 그림은 두 물체 A, B가 접촉하여 열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가 잃은 열량이 30칼로리라면 B가 얻은 열량은 자, A가 잃은 게 지금 30kcal래요. 자, 저희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었을 때 아주 차가워지거나 아주 뜨거워지지 않고 미지근해지죠. 그러면 뜨거운 물이 이만큼의 열량을 갖고 있을 때 차가운 물은 또 이만큼을 얻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미지근한 평형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B가 얻은 열량은 30kcal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7번은 1번입니다. 8번 다음은 그림은 어떤 고체의 물질의 가열 곡선이다. 뜨겁게 해줬대요. A에서 D 중 이 물질의 녹는 점에 해당하는 온도는 자, 녹는 점은 무엇이냐? 볼게요. 자, 1번 시작이 고체였죠. 그래서 A 지점은 고체입니다. 고체가 점점 열이 가해지면서 여기에서 뭘로 변하나요? 융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B 지점이 바로 녹는 점이에요. 얼음이 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음이었는데 고체 상태에서 갑자기 여기에서 물이 된 거죠. 그러면 물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땐 뭘까요? 네, 점점 물이 끓고 있는 상태겠죠. 물이 막 끓으면 그 끓은 게 완벽하게 뭘로 변하나요? 네, 기체, 수증기. 변한 상태는 기체화됐다. 그래서
기화라고 말하죠. 자, 그럼 문제에서 녹는 점은 어디인가요? 그러면 융해 상태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고체가 완벽하게 액체로 변한 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8번 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온은 칼슘 원자가 전자 2개를 잃었을 때 형성되는 이온, 탄산이온, 그리고 탄산이온과 반응해서 탄산칼슘을 앙금을 생성한다. 1번 Na+, 2번 Ag+, 3번 Ca2+, 4번 Mg2+. 자, 1번 볼게요. 1번 Na+는 뭐냐? 나트륨입니다. 근데 저희 보기에서 칼슘 원자는 Ca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9번에서 나와 있는 같은 원자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럼 뭘까요? 3번이 Ca죠. Ca2 플러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1번은 나트륨, 2번 Ag는 뭐냐면 은입니다. 은. 실버, 은. 자, 3번 Ca는 말 그대로 칼슘. 영양제 중에 Ca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칼슘 영양제, 칼슘 성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Mg는 마그네슘. 자, 그래서 9번 답은 3번입니다. 10번. 그림과 같은 장치로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끓여서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1번 어는 점, 2번 끓는 점, 3번 녹는 점, 4번 용해도. 자, 액체 혼합물을 끓였어요. 자, 끓이면 어떤 차이를 이용하는 걸까요? 네, 1번 어는 점? 아니죠. 이건 얼게 했을 때 차이가 나겠죠. 2번 끓는 점? 네, 맞습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끄는데 어떤 물체를 섞었더니 그 물체는 80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그래서 80도에서 끄는 것을 먼저 추출하고 그 다음 100도씨에 남아있는 애들은 물이더라. 이런 식으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합니다. 3번 녹는 점 말 그대로 녹아내리는 점. 자, 그 다음 용해도는 100g, 100g에 녹는 물질의 양을 말해요. 기준이 100g이에요. 네, 100g에 녹는 어떤 물질의 그람수 양을 말합니다. 네, 용해도. 자, 10번은 끓는 점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2번입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물리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이다. 자,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걸 찾아볼게요. 1번 철사를 구부렸다. 2번 나무가 불에 탔다. 3번 깡통에 녹이 슬었다. 4번 사과의 자른 면이 갈색으로 변했다. 알맞은 건 어떤 걸까요? 네, 철사를 구부렸다죠. 모양만 달라진 건 철사를 구부렸다. 1번이네요. 12번 그림은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눈과 물체와의 거리가 변할 때 A부터 D 중 두께가 변화되어 초점을 조절하는 것은 자, 이름을 먼저 볼게요. A. 수정체, B. 동공, C. 망막, D. 유리체. 자, 수정체는 말 그대로 렌즈입니다. 네, 렌즈. 렌즈는 뭔가요? 보여지는 거죠. 네, 렌즈는 보여진 그대로. 그래서 렌즈, 수정체. 자, 비동공. 동공은 어디 부분이냐면요. 저희가 눈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앞에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무슨 색인가요? 하얀색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하는 흰자, 눈의 흰자. 그러면 여길 뭐라 그러냐? 공막, 네. 흰자 이렇게 말해요. 또는 흰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눈을 보면 전체가 약간 갈색이고요. 요 안에 까만색이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요 까만색이 뭐냐? 이게 바로 동공입니다. 여기가 동공 같은 곳. 자, 그럼 바깥쪽에 있는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요. 홍채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림에서는 홍채가 안 나와 있지만 동공을 감싸고 있는 홍채가 요거겠죠. 요거. 얘도 홍채. 같은 홍채. 동공을 끌어안고 있죠. 자, 수정체는 이 안에 있습니다. 네, 수정체는 요 안에 있죠. 지금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수정체겠죠. 그럼 저 안쪽으로 이렇게 앞에서 보는 구조하고 네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 C 유리체. 유리체는 말 그대로 동그랗게 눈의 형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안구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유지해주는 것이 유리체. 자, 망막. 자, 망막은 상이 맺힌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뒤쪽으로. 자, 뭐라 그러냐? 이게 바로 시세포입니다. 시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물체를 볼 수 있게 뒤에 뇌에 전달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물체에 상이 맺힙니다. 망막이 다치면 큰일 나겠죠. 네. 그리고 요렇게 전선처럼 뻗어 있는 게 바로 시세포, 시각, 신경. 네. 여기가 바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홍채도 마찬가지로 빛의 양을 조절해서 동공이 크기가 변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초점을 맞춰주냐? 네, 수정체가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번 답은 A 1번입니다. 네. 13번 수소와 H2 그 다음 산소 O2 기체는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하여 물을 생성합니다. H2O 다음에서 반응하는 산소 기체의 질량은 자, 수소 1일 때 산소가 8의 비율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게 질량비인데 지금 수소가 1대 8이어야 되는데 수소가 지금 2개 있어요. 그러면 8의 배수 2가 8개 있으니까 몇 개일까요? 2, 8에 16 그래서 답이 네, 4겠죠. 또는 그냥 보셔도 2g 더하기 몇 g을 했더니 18g이래요. 네, 몇 g일까요? 16g이겠죠. 식을 보셔도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14번 그림은 잎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가 울타리를 세워 놓은 것처럼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자, 표피가 있고요. 울타리 조직이 있고요. 해면 조직, 그 다음 마지막 맨 밑에 공변세포. 자, 그래서 잎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네요. 자, 이 중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어딜까요? 네, 울타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B겠네요. 네, 14번은 B. 자, 표피세포는 말 그대로 바깥쪽에, 안쪽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울타리 조직은 뭐냐? 인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인맥. 그리고 해면 조직에 이렇게 동그란 뭔가가 보이죠? 네, 요게 지금 보이시면 위엔 투명하고 밑에는 색깔이 있어요. 자, 위에 투명한 건 밑에 이 해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통틀어서 관다발이라고 말하는데요. 관다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관. 위에 있는 애가 물, 밑에 있는 애가 체관. 그래서 물과 영양분, 물관과 체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관은 말 그대로 수분 이동, 물을 이동하는 거고요.
체관은 영양분. 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관다발은 물관과 체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해면 조직에 들어가 있다. 자, 공변세포 말 그대로 구멍이 있어요. 숨 쉬는 구멍,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 자, 요거를 뭐라 그러냐? 기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통해서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기체의 출입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광합성, 가장 초록색이 많이 자리하는 게 울타리 조직이에요. 지금 색깔은 흑백이지만 초록색에 이 점점점이 더 진한 초록색들이거든요. 그래서 울타리 조직에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5번 그림은 사람의 건강한 심장에서 혈액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만 짝지은 것은 자,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 폐에서 들어오고 온몸에서 들어오는 두 곳을 지금 찾는 건데요. 일단 볼게요. 자, 어디가 들어오냐면요. 지금 화살표 보이세요? 네. 심방으로 들어오죠. 이게 바깥쪽에서 연결된 혈관입니다. 자, 그래서 심실을 거쳐서 다시 또 바깥으로 나가고요. 다시 또 좌심방에서 들어오죠. 그리고 또 심실을 거쳐서 다시 또 이동합니다. 자, 그럼 들어오는 입구만 어디냐? 좌심방, 우심방이겠네요. 그래서 15번은 심방, 좌심방, 우심방. 혈액이 이동하는 순서 한번 알아볼게요. 온 몸에서 몸에 있는 피가 들어옵니다. 대정맥으로 통과하여 어디로 가냐? 네, 지금 여기 들어오죠. 우쪽, 오른쪽으로 먼저 들어오는 우심방을 갑니다. 자, 우심방을 갔다가 심실로 지금 들어가죠. 그래서 우심실, 그리고 다시 나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 어디로 가죠? 폐동맥으로 가네요. 자, 대정맥에 들어와서 우심방, 우심실 거쳐서 폐동맥으로 갔는데 폐동맥은 누구와 연결됐냐면 폐와 연결돼 있어요. 자, 동맥에서 이제 정맥으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정맥에서 시작했지만 폐로 들어가서 폐정맥을 거쳐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 네, 좌심방. 그 다음 좌심실. 그 다음 네, 대동맥. 그 다음 다시 온몸. 자, 혈액이 여행을 많이 가죠. 네. 쭉 돌아보면 이렇게 몸에서 몸으로 돌 때는 이런 구조이다. 이렇게 한번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15번은 4번입니다. 16번 다음 예에 해당하는 화학 반응은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레몬즙을 뿌린다. 벌침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 수를 바른다. 1번 연소, 2번 산화 반응, 3번 환원 반응, 4번 중화 반응. 자, 생선 비린내는 암모니아, 아니, 염기성이거든요. 염기성인데 여기서 뭘 뿌렸냐면 레몬즙을 뿌렸어요. 이건 산성이거든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됐나요? 염기성과 산성을 만나게 했어요. 네,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그러면 답이 뭘까요? 네, 4번이겠죠. 네. 그래서 중화시키려고 중화 반응. 네, 산성이 있을 땐 염기성을 넣고 그다음 염기성일 때는 산성을 넣습니다. 그럼 벌침은 뭐냐? 산성입니다. 성분이. 그런데 암모니아수는 염기성이거든요. 그래서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식 방법은 뿌리, 줄기, 잎 등의 영양기관을 통해서 번식한다. 영양기관을 통해서 번식한다. 우수한 품종의 보존과 대량 번식에 유리하다.
1번 분열법, 2번 출합법, 3번 영양생식, 4번 포자생식. 네, 영양기관을 통해서 번식하면 네, 영양생식입니다. 자, 분열법은 아메바 같은 단세포에서 일어납니다. 네, 이 두 개로 분열되는 거죠. 하나였는데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분열법. 자, 출합법은 모양이 어떻게 되겠지? 옆에서 이렇게 볼록 나오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출합법. 자, 영양생식 저희 쉽게 말하면 뿌리 줄기 잎이니까는 꽃나무 꺾어서 다시 심죠. 또는 접붙이기 하죠. 네, 이것을 바로 영양생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포자생식은 포자가 날아가요. 그리고 종류로는 버섯이나 곰팡이, 이끼, 네, 포자생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17번은 3번입니다. 18번 그림은 어떤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은 자, 식물세포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세포의 활동, 그런데 생명활동을 조절합니다.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식물세포일까요? 동물세포일까요? 엽록체가 있는 것을 보니 광합성을 하죠. 그러면 누구일까요? 네, 지금 식물세포를 그림에서는 주었는데 저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식물과 동물의 공통으로 있는 건 무엇이냐? 1번 핵, 2번 액포, 3번 엽록체, 4번 세포벽. 자, 무엇만 있나요? 공통으로? 핵은 공통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다 식물세포를 위해 존재하죠. 네. 액포를 보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어요. 액포는 이렇게 보이시면 주머니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물하고요. 노폐물이 들어있거든요. 노폐물이 쌓이는데 노폐물이 많이 쌓일수록 시간이 오래된 세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엽록체, 세포벽 모두 다 식물세포를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19번 그림은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 가계도를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혈액형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AB형인 아버지와 AB형인 어머니가 만났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한 번씩 분배하죠. 이렇게 A가 이렇게 두 개 뒤에 있는 A한테도 가고 B한테도 가면 A가 A랑 만난다면 어떤 혈액형 나올까요? 네, AA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A가 뒤에 있는 B와 만나면 무슨 혈액형 나올까요? AB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 B가 다시 A를 만났어요. 그럼 무슨 형이 나오냐면 BA형이 나옵니다. AB형이죠. 그 다음 B가 그 뒤에 있는 B를 만나면 BB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될 수 없는 건 뭐죠? 네, O형이 나올 수 없죠. 네, 그래서 19번은 3번이겠네요. 19번은 3번 O형입니다. 20번 그림은 판의 경계 중 발산형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방향 보이시나요? 화살표가 양쪽으로 멀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멀어지겠죠, 판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알맞은 것 1번 판이 소멸한다. 네, 아니죠. 판과 판이 멀어진다. 네, 맞죠. 판과 판이 멀어지겠죠. 그 다음 멘틀 물질이 하강한다. 자, 멘틀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멘틀이 화살표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상승이죠. 습곡산맥이 주로 형성된다. 습곡산맥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건데 또는 이렇게 완전 모양, 지층 모양이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 단지 화살표 방향으로 있으면 멀어지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20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암석이
나쁜 열과 압력을 받아 조직과 성분이 변해서 만들어진다. 편암, 편마암 등이 있다. 1번 여감, 2번 사암, 3번 이암, 4번 변성암. 자, 열과 압력 때문에 변하면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번은 4번이에요. 자, 여감을 설명할 때 주로 나오는 거는 성분이에요. 무엇으로? 자갈과 퇴적으로, 자갈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자, 사는 뭐냐면 모래예요. 사암. 자, 모래 성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이암은 진흙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4번만 열과 압력으로 인해 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변성암. 네. 그래서 21번은 4번이네요. 네. 22번. 다음은 공기가 단열 상승하여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공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늘에 가면 네. 그 다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점점 구름이 만들어져요. 자, 1번 기압 상승, 2번 단열 팽창, 3번 부피 감소, 4번 상대 습도 감소. 네. 자, 어떻게 될까요? 기압이 상승하나요? 네. 기압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리고 단열 팽창, 열이 차단되고 점점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2번이 맞아요. 단열은 열을 단열한다. 팽창은 커진다는 거죠. 구름이 되려면 모이죠. 수증기가. 그래서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데 온도가 어떤가요? 차가운가요? 따뜻해지나요? 구름이. 네, 차가워지죠.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부피가 감소하나요? 물방울들이 점점 모여서 네, 증가하죠. 크기가 커지니까 구름이 만들어지죠. 습도도 어떻게 되죠? 축축하죠.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린다는 건 습도가 어떻다? 네, 증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22번에 해당하는 것은 단열 팽창입니다. 23번 그림은 대기 순환에 의한 위도별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바람은 자, 위도래요. 가로선의 위도. 위도 30도에서 60도에서 부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와 관련이 있다. 위도 30에서 60을 찾아볼까요? 네, 30에서 60이죠. 30에서 60 사이가 무슨 바람인가요? 편서풍이네요. 그러면 편서풍 찾아주시면 돼요. 3번입니다. 자, 황사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불어오는 바람인지 아시겠죠? 네, 중국 쪽에서 오는 바람이죠. 그래서 편서풍, 서쪽에서 불어옵니다. 네. 자, 24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몇 시간 동안 북쪽 하늘을 촬영한 별의 일주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자, 별의 일주는 뭐냐면 24시간 동안 확인을 하는데요. 24시간 동안 변화하는 건 뭐가 있나요? 지구의 자전, 지구가 혼자 돌죠. 네,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1번 달의 공전, 2번 지구의 공전, 3번 지구의 자전, 4번 태양의 자전. 뭔가요? 네, 지구의 자전이죠. 3번입니다. 다음 25번 그림은 별 A, B의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별 A까지의 거리가 10파섹일 때 네, 파섹이라고 읽습니다. 파섹 단위예요. PC가 파섹. 그런데 B까지의 거리는 자, B까지의 거리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만큼이 10이라면 B에서 요렇게인데요. 자, 0.1, 0.2 어떤가요? 절반? 네,
차이 나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5파색입니다. 네, 그래서 25번은 절반 줄어든 2번 5파색입니다. 자, 여기까지 2019년도 2회 과학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